어르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이제 나이 들었는데 그냥 익숙한 대로 살면 되지 않나? 하지만요, 그 익숙함이 오히려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경험을 했고 그 덕분에 지혜도 많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도 마음도 주변 환경도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고 예전처럼 기억도 선명하지 않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지식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꼭 챙겨야 할 아주 기본적인 상식들입니다.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약 복용의 진짜 주의사항, 집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의 원인과 예방법, 그리고 기억력과 감정을 지켜주는 작은 습관 하나까지. 이런 상식은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노년의 생활 상식을 전문가들의 조언과 공공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당신의 삶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러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중간중간 공감되는 이야기나 아차 싶었던 순간이 있다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이 들수록 꼭 챙겨야 할 상식 시작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약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설명은 대부분 간단합니다. 하루에 몇 번, 식후인지 식전인지 몇 알인지 정도죠. 하지만 이 짧은 설명만으로는 정말 중요한 약 복용 상식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약을 물 없이 삼키는 거예요. 특히 알약을 그냥 커피나 두유, 심지어 찬물이나 뜨거운 차와 함께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약의 흡수에 문제가 생기거나 위에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약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 한 컵 이상과 함께 드셔야 하고요. 탄산음료나 우유, 커피, 녹차와 함께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음료들은 약 성분과 반응해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식후 30분이라는 말 정확히 지켜야 할까요? 사실 식후란 말은 밥을 먹고 바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식후 30분은 위의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되기 시작했을 때 약이 잘 흡수되도록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밥 다 먹자마자 약부터 드시고 어떤 분들은 1시간 지나서 드시기도 하죠. 이 약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 봉투나 복약 지도에 써 있는 시간은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약을 복용할 때 자세입니다. 누워서 약을 드시면 식도에 약이 머물면서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골다공증 약이나 특정 진통제는 식도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어서 반드시 앉은 자세에서 물과 함께 드시고 복용 후 30분 정도는 눕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복용 시간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 꼭 아침에 먹어야 할까요? 사실 고혈압 약은 아침에 먹는 게 보통이지만 개인의 혈압 변동 시간대에 따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침 혈압이 높지 않은데 밤에 높다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저녁 복용으로 바꾸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어요. 모든 약이 아침 먹고 바로 먹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질환,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경우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약을 끊는 분들이 계세요. 혈압도 괜찮고 당도 잡힌 것 같아서 안 먹었어요 하시는데요. 이건 절대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약은 병을 없애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해도 복용은 계속해야 합니다. 자의로 끊으면 갑자기 혈압이 치솟거나 혈당이 급등해서 응급실 가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반대로 약을 너무 오래된 약을 계속 복용하시는 경우도 문제예요. 약장 속에 몇 년 된 약이 있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드신다거나 이전에 처방받은 약이 남아있어서 다시 복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약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약은 약효가 떨어지거나 변질되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이 약은 꼭 처방 날짜와 유효기간을 확인해서 남은 약은 버리고 새로 처방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약과 약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약을 두세 가지 이상 복용하는 경우
서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과 진통제를 같이 먹으면 혈압이 오르거나 항생제와 일부 유산균제는 서로 작용을 방해해서 효과가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복용 중인 약이 많다면 반드시 약사나 주치의에게 함께 확인받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식들 병원에서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챙기면 큰 사고를 막고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약은 몸을 회복시키는 좋은 도구이지만 잘못 복용하면 칼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는 말, 이제 약 복용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밖에 나가야 사고 나지, 집에서는 괜찮지 않나? 그런데 사실 통계로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다치는 사고의 절반 이상이 집안에서 발생합니다. 낙상, 화상, 질식, 감전, 심지어는 중증 골절까지도 대부분 익숙한 내 집에서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집은 너무 익숙한 공간이라 경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균형 감각, 반사신경, 시력, 청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곳이 위험지대로 바뀌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욕실입니다. 욕실은 바닥이 미끄럽고 젖은 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낙상 사고가 특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샤워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 머리를 부딪히거나 엉덩이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깔아야 하고요. 샤워 부스나 변기 옆에는 손잡이를 설치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또 샤워 후에는 반드시 발을 잘 닦고 마른 슬리퍼를 신고 나오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방입니다. 칼, 가스, 뜨거운 물, 기름 등 위험 요소가 한꺼번에 모여 있는 곳이죠. 특히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식사 준비 중에 전화가 오거나 누가 찾아오면 순간 까맣게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자동 가스 차단기를 설치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요즘은 일정 시간 이상 불이 켜져 있으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기들이 보급되어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안전장치 설치 사업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조리할 때는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헐렁한 소매나 앞치마 끈이 불꽃에 닿으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간단해 보여도 반소매에 밀착된 앞치마가 가장 안전한 복장입니다. 그리고 물 끓이는 주전자나 전기포트는 바닥에 절대 놓지 마시고 선이 짧은 선반 위에 놓는 것이 아이나 반려동물의 사고도 막아줍니다. 세 번째는 계단과 문턱입니다. 특히 단차가 있는 공간은 발이 걸리기 쉽고 그 순간 중심을 잃으면 크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문턱 하나에도 발끝이 걸려 넘어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턱은 최대한 제거하거나 경사로로 보완해 주시고 계단에는 형광 스티커나 미끄럼 방지 테이프, 야간에는 간접 조명을 설치해 어둠 속에서도 잘 보이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침실과 거실입니다. 이 두 공간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하죠. 침대에서 일어날 때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 거실에서 리모컨이나 휴대폰을 찾으려고 허리를 급하게 숙이다가 균형을 잃는 사고, 무심코 바닥에 놓은 전선에 발이 걸리는 사고까지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침실에는 침대 옆 손잡이, 낮은 수납장, 충분한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실은 바닥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러그나 전선은 고정해야 해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가실 때를 대비해서 복도와 침실 사이에 자동 센서 등을 설치해두면 불 켜러 일어나지 않아도 돼서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공간에서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 높이에 두는 습관이에요. 너무 높이 있으면 의자를 딛고 올라가야 하고 너무 낮으면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심하게 굽혀야 하니까요. 무리한 자세는 곧 낙상의 원인이 됩니다. 무거운 물건일수록 더더욱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조치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번의 낙상, 한 번의 화상, 한 번의 골절이 몇 달간의 병상 생활과 회복 불능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의 지혜와 습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한 착각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오늘 말씀드린 안전 수칙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더 먼저 지치는 건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예전엔 잘하던 것도 자신 없고 자꾸 깜빡깜빡하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어쩐지 서먹해집니다. 이럴 때 내가 늙어서 그래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작은 습관 하나로 뇌와 감정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뇌를 자극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기억력이 떨어진다, 집중이 안 된다는 말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뇌 자극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뇌를 꾸준히 자극하면 70대, 80대가 되어도 인지 능력을 크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자극이 필요할까요? 가장 간단한 건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을 매일 하시죠? 그걸 오늘은 반대손으로 해보세요.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칫솔을 들어보는 거죠.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좌뇌와 우뇌의 연결을 자극하고 뇌 안에서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길로 걷기입니다. 매일 같은 골목, 같은 마트, 같은 공원만 걷는다면 뇌는 자동 조종 상태로 들어가서 별다른 자극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은 처음 가보는 길, 조금은 낯선 시장, 다른 동네를 걸어보세요. 그 풍경, 냄새, 간판 하나하나가 뇌에게는 신선한 자극이자 운동이 됩니다. 또한 매일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단, 그날 있었던 일을 나열하는 것보다 오늘 느꼈던 감정 하나를 꼭 적어보세요. 오늘은 햇살이 참 따뜻해서 기분이 좋았다. 반찬 투정을 들으니 괜히 서운했다.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습관이 뇌의 감정 처리 영역을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감정을 지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대화가 줄어들죠. 자녀들도 바쁘고 친구들도 잘 만나지 못하고 전화 한 통 걸기조차 괜히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에 마음속으로 지금 딱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먼저 안부 인사를 전해보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 한마디로 대화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대화 중 가장 중요한 건 경청,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습관입니다. 상대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고 중간에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나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때는 내가 예전엔 말이야 보다는 요즘은 이런 게 느껴져라고 지금의 감정, 지금의 생각을 말해보는 게 좋아요. 그게 훨씬 진심으로 다가가고 서로 공감이 더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수고했어, 오늘도 잘 버텼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우울감과 무기력을 막는 아주 강력한 습관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울증 예방,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그리고 심장 건강까지 지켜준다고 합니다. 결국 나이를 지혜롭게 먹는다는 건 몸을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뇌와 감정을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반대손으로 양치질하는 습관, 낯선 길을 걷는 용기, 일기를 쓰며 감정을 정리하는 연습,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는 따뜻함, 그리고 나 자신에게 건네는 응원의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삶을 더 건강하게, 더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노년의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사실은 나이 들수록 꼭 챙겨야 할 지혜였다는 거 조금은 새롭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약 하나를 먹는 습관, 집안에서 한 걸음 걷는 방식, 그리고 매일 하는 말 한마디, 생각 한 조각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일상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는 것. 결국 나이를 먹는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는 일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삶을 오래 살아온 당신에게
세상은 아직도 배울 게 많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작은 상식 하나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환하게 밝혀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과 같은 분들께 더 따뜻하고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공감 가는 내용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 다음 영상이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